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기사를 요약하고 읽어주는 부기호입니다. 오늘 읽을 기사는 2020년 8월 10일자 매일경제 외경 시평의 무엇이 부동산 대책을 망쳤을까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입니다. 부동산 관련 입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의 월세 전환은 부동산 정책보다는 시장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일어났다. 반면 현 정부에서 월세가 증가하는 이유는 금리보다는 부동산 정책에서 유발되는 것처럼 보인다. 여야는 물론이고 335 모여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엇갈린 반응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눈높이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100점짜리 부동산 정책이란 과연 무엇일까? 우리보다도 훨씬 먼저 부동산 시장이 형성된 미국을 한번 살펴보자. 미국은 주별로 부동산 정책이 조금씩 다르지만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선호하는 캘리포니아주 부동산 정책은 어떠할까? 부동산 정책이 추구해야 하는 첫째 목표는 개인이 원하는 주거를 가능한 한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이 매우 용이하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택 가격 최대 90% 정도까지 대출 기간을 최장 30년까지 설정할 수 있다. 특히 보유주택 숫자에 상관없이 대출 기간에 지불하는 연간 이자 지급액에 대해서는 개인의 연소득에서 공제받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상당수 급여 생활자는 자기 연봉의 평균 3 내지 5배 금액을 대출받아 가능한 한 빨리 주택을 구매하고 동시에 연간 소득세도 절감하려고 노력한다. 부동산 정책의 둘째 목표는 시장 환경적 요인이 변화해도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일이다. 캘리포니아주 주택 공시가격은 1978년 주민투표를 통해 해당 주택에 대한 최초 구매 가격의 1.25% 정도를 연간 보유세로 책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얼핏 생각하면 보유세가 상당히 높아 보이지만 해당 공시가격은 동일인이 소유하는 한 보유기간과 시장가격 변화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이 유지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최초 구매 가격 기준으로 연간 보유세가 고정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공시지가 인상으로 현저히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일은 없다. 특히 보유세 관점에서는 주택을 20년 내지 30년씩 장기 보유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고가 주택에 대한 누진적 보유세도 부과하지 않는데 소득 수준에 따라 누진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에 따른 누진세는 이중과세 성격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 정책의 셋째 목표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택을 구입할 때 납부하는 거래사가 전혀 없다. 주택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2년 거주 기간만 채우면 6억 원 정도의 양도소득 공제 혜택이 있다. 이런 소득 공제 혜택은 2년마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거 목적 부동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금 부담 없이 탄력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 부동산 정책의 마지막 목표는 예측 가능성을 기반으로 미래 불확실성을 낮추는 것이다. 단기 거래 차익을 추구하는 투기 세력이 아니라면 주택 거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 투자일 때가 많다. 한국에서는 최대 3.5%에 달하는 주택 거래세 때문에 한번 주거를 결정하면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많은 사람은 주택 매매를 위해 매우 오랜 기간 준비한다. 이런 속성들 때문에 갑작스러운 부동산 관련 정책 변화는 월세, 전세, 소유와 같은 주거 형태와 무관하게 거의 모든 사람에게 원하지 않는 비자발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978년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 관련 세율이 변화한 적이 없다. 21대 국회 출범 이후 갑작스럽게 수립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특히 1가구 1주택으로 오랜 기간 거주하는 사람들은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에 어떤 원인도 제공하지 않았지만 충격적인 재산세 인상 등 통보를 받고 있다. 감사합니다. 부기호입니다.